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라면 남들만큼 다 해봤고 이런저런 별일, 짜증나는 일, 슬픈 일 다 겪어보았어요. 사연으로 들려드릴 만큼의 이야기거리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쓰려다 방향을 틀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방금 전에 제 나이 5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0인데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결심하고 결정하시기까지 50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 중에 부부 사연은 그 부부만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부모님께 살가운 딸이었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인 제가 제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수십여 년을 이혼을 결심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2살 위 언니와 10살 위 오빠가 있어요. 그 남은 두 형제들도 역시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만큼이나 충격인 듯 했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했죠. 아니, 엄마, 아버지. 지금 내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뭐요? 두 분이 이혼하신다고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인생 얼마 남지도 않은 양반들이, 무슨 이혼이에요? 그래, 엄마 아빠 무슨 이혼이야. 지금 연세가 몇이신데요. 나랑 막내가 50이 넘었어. 아니 그럼 여태 이혼 안 하시고 뭐 하셨어? 하시려거든 진작에나 하시지. 왜 안 하셨냐고.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아버지는 이혼 안 하시고 싶으신 눈치셨고 어머니 표정이 각오한 듯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는 평온해 보이셨으나 아버지는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발언을 하시고는 저희를 똑바로 쳐다보셨고 아버지는 땅만 보고 한숨만 푹푹 쉬고 계셨거든요. 이제는 너네 아버지 헛기침 소리도 소름 끼쳐. 눈에만 보이면 죽이고 싶고 말소리라도 하면 한 대 치고 싶어. 그럼 서로 안 보는 게 맞지. 그리고 니들 말 맞다나 남은 생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 단 1년을 살지라도 하루를 살지라도 나는 이 인간이랑 헤어지고 속 편하게 자보는 게 소원이야. 너네 아버지는 단 하루도 코를 안 골고 잔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옆에 사람 없으면 못 자는 인간인데 나는 길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깨는 사람이고 옆에 누가 있으면 화가 나. 뭐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고 싶으셨겠냔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80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쌓아놓으신 듯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요. 저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통쾌해 보이시더라고요. 애초부터 저희 허락은 필요 없으셨던 듯 했고요. 그렇게 폭탄 발언을 날리시고는 끝내 이혼을 하셨어요. 물론 계속해서 말리는 가족들 때문에 몇 달 걸리긴 했지만요. 그리곤 어머니는 시골 이모댁으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시고는 요즘엔 짐을 싸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나 웃음 지으시는 걸 요즘에서나 봐요. 흥얼흥얼 트로트를 흥얼거리시면서 아버지랑 헤어지실 준비를 하시는데 꼭 소풍 가기 전 들뜬 어린애 같으시다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혼도장 찍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집에 와서 하신 일은 안대와 귀마개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족쇄처럼 평생 이걸 끼고 잤을까 하고 말이죠. 가족 사진도 한 장 챙기지 않으셨어요. 가족 사진까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만큼 엄마 본인만 생각하고 살고 싶으신 거겠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씀 없으신 아버지. 하는 수 없이 저는 조금은 울적해 보이시는 아버지를 달래드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서운해 마셔. 엄마가 좋다는데 어째? 죽기 전에 하고 싶으신 게 이혼이시라는데 어쩌겠냐고.
엄마 안 계셔도 내가 자주 집에 올게. 애들도 보내고. 알겠죠? 아니, 네 엄마는 진짜 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오. 그 고집은 시간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도 네 덕에 몇십 년은 벌었지. 너 가진 거 알고 네 엄마가 마음 접었었어. 내내 부모님의 이혼을 그저 해프닝 취급하던 저는 아버지 마지막 말씀에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내내 아버지와 이혼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늦게 가진 나 때문이었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저 때문에 미루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이혼 선언이요. 저희 부모님은 맞선으로 만나셨고 선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하셨다 했습니다. 지금이야 서로 볼 거 다 보고 재볼 거 다 재보고 만나고 또 만났다가도 쉽게도 헤어지잖아요. 그때는 눈만 맞추고도 얼마 안 돼서 결혼했다 하니 얼마나 맞는 게 없었겠어요. 그래도 다 감수를 하고 사셨겠죠. 저희 부모님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가 보다 했대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형제들도 다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느끼는 감정들도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히 그러지 말자고 말이에요.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데 첫날부터 아버지 자는 것도 꼴보기가 싫었대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코를 골다 못해 목젖으로까지 입으로도 골아서 잘 때마다 골이 울리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베개를 귀에 잔뜩 올려 겨우 동트기 전에 잠드셨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다 합쳐도 10시간을 채 못 채우고 잤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랑 밥을 먹는데 어쩜 그렇게 돼지같이 먹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데도 때리고 싶던 사람이 아버지가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 엄마 눈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죠. 물론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가 탐탁지 않았고요. 그저 조건이랑 나이 맞춰서 한 결혼인지라 그냥 사는 거였대요. 서로가 서로를 꼴보기 싫어하면서요. 그래도 어머니는 정부치고 살자, 정부치고 살자고 하면서 자기 최면도 걸어보았고 좋은 점만 보자 하면서 나름 아버지 잘 챙겨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무뚝뚝하시니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정도 잘 안 붙더래요. 그러다가 오빠가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살면서 힘든 거 같이 겪으면서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대요. 엄마 본인도 안쓰러웠고요. 그래서 첫 세월은 서로가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대견해도 하면서 버텼다 했습니다. 어릴 때 만나서 젊은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부부로서 같이 밟아가다 보니 나중에는 부부라기보다는 동지애가 싹 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같이 사는 게 합을 맞춰가는 거라 여기면서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를 키우고 오빠가 어느 정도 자랄 무렵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많이 서운하게 하셨대요. 외할머니 돌아가셨으니 외할아버지 혼자 남아 계셔서 엄마께서 반찬 좀 해드리고 돌봐드리려고 했더니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이 알아서 잘 찾아 살아. 뭐 백날 첫날 해주려고 그걸 챙겨? 뭐하러 챙겨? 그럴 거면 시작도 하지 말어. 괜히 나중에 더 아쉬워지니까. 당신은 이제 나랑 우리 가족만 더 챙기면 돼. 결혼해서 딴 가정 이뤘으니 부모는 남이야. 그렇게 치면 당신네 부모님도 나한테는 남이야. 왜 엄마 돌아가셔서 슬픈 우리 아버지는 남이니 챙기지 말라 하고 당신네 멀쩡히 살아계시는 부모님은 그렇게 매일 챙기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다 엎어버리고 갈라서자 싶었는데 어린 오빠를 봐서 참으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서 친정으로 갈짐을 싸던 엄마는 결국 조용히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언니가 생겼고요. 그런 식으로 자식 때문에 계속 발목 잡혀 계셨던 거죠. 그래도 언니랑 전화할 때는 아버지께서 달라지시는 듯 보였었대요.
괜히 더 엄마를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아이 낳고 고생했으니 배려도 많이 해주고 더 위해주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저와 언니를 낳기 전 오빠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람까지 피우신 거예요. 엄마는 이것 때문에도 아버지를 더 용서하실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와 다른 형제들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부모님 이혼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엄마께서 속이 터지셨는지 결국엔 끝끝내 숨겨두었던 그 말을 꺼내버리고 마셨죠. 너네 아빠 딴 살림 차렸었어. 주제에 딴 여자 만나고 아예 그 여자를 딴 집에 모셔놓고 살았었다니까. 나만 멍청이였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네 할머니까지도 다 알고 있었더라고. 아마 그 여자가 애라도 들어섰으면 나는 본처, 그 여자는 바로 후처로 들어왔을 거다. 차라리 그 여자가 너네 형제라도 낳았으면 난 속 시원하게 네 아버지랑 진작에 갈라섰을 텐데 그때는 왜 그게 다행이다 여겼는지 원. 그 여자 머리채를 잡을 게 아니라 그때 이 인간 멱살을 잡고 다 때려치웠어야 하는 건데. 다시 말해보자. 너네 같으면 바람까지 피웠던 인간이랑 살고 싶겠니? 예전이야 사는 게 바쁘고 너희들 키워놓느라 바빠서 이 인간 얼굴 쳐다볼 새도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다 늙어서 시간 날 때마다 보게 되니까 우라통이 치밀고 잊고 있었던 일도 수없이 떠올라. 이러니 내가 이혼 안 하면 화병부터 터질 것 같다고. 그래서 난 꼭 이 인간이랑 이혼해야 돼 이것들아. 뭐? 아버지, 말해봐요. 진짜예요? 엄마랑 우리 셋이나 있는데 딴 살림 차리고 바람 피우셨던 거예요? 와, 진짜 배신감 드네. 내가 어디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 가정에 충실하고 다른데 한눈 안 팔고 그런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서운하게 해도 가정 유지하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었는데 세상에나 아버지가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니 엄마가 이 난리를 피울 만하네. 그게 서름이 되어가지고. 아니 그럼 바람 폈으면 비밀 지키고 잘 살아준 엄마한테 더 잘했어야지. 세상에. 아버지, 그건 진짜 아니시죠. 엄마, 그게 정확히 언젠데. 뭐냐. 나 어릴 때, 엄마 울고 막 아버지랑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인가? 아버지 실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외도는 좀 아니죠. 할 말이 없네. 그게 결정적이었죠. 저나 다른 형제들 모두 이혼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말이에요. 두 분 사이에 아버지의 외도도 있었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가 아주 잠깐 사고를 좀 치셨었어요. 바람에 이어서 도박도 조금 손대셨어서 집도 날려먹고요. 제 아주 어릴 때 기억에 집에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멱살 잡는 걸 본 적도 있었고 오빠랑 언니도 울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한참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버지 도박으로 우리 집 재산 반 이상이 날아갔었다고. 엄마가 뜯어말리고 아버지 사람 만들어서 그나마 제정신 돌아온 거라고 말이죠. 저는 몇 마디 말로만 들은 걸로도 속이 막 갑갑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대단하긴 대단하시다 싶었고요. 그리고 잔잔했던 집안에 다 늙으신 부모님 이혼 소식에 저희 형제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들도 동요하더라고요. 특히나 제 딸이 잡지에 기사를 쓰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워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막 부추기고 그랬어요. 할머니 너무 멋지지 않아? 대체 그걸 왜 반대하는 거야? 나라면 쌍따봉 치켜들고 응원할 것 같은데. 할머니 성격에 이혼한다 하시는 거 보면 참을 만큼 참았고 갈 때까지 갔다는 거야. 얼마나 멋져. 당신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게. 많이 늦은 거 누가 봐도 다 알지만 그렇게 헤어질 결심을 하신다는 게 난 응원해. 할머니 대단해. 뭘 또 응원하고 대단하기까지 해. 다 늙어서.
그래도 부부끼리 의지하고 그러고 사는 게 더 든든하지. 너는 건너라 남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엄마는 아니야. 두 분이 따로 사시면 네 엄마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을 챙겨야 한다는 소리라고. 괜히 다들 피곤해지는 일이야. 두 분 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무슨 이혼을 하신다고. 엄마, 그럼 나중에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다고 하면 나는 말려야 돼, 부추겨야 돼? 아빠가 막 바람도 피웠었고 딴 살림도 차렸고 할아버지처럼 집도 날려먹고 도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말이야.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엄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면 난 건너 할머니 손자일 뿐이지만 엄마는 딸이잖아. 자기 엄마가 그 고생하고 사시다가 자유 좀 얻자는데 엄마 피곤하고 힘들 것 때문에 할머니의 자유를 반대한다? 완전 창설없는 감옥이잖아. 그건 너무 가혹한데? 가만 보면 엄마가 제일 나빠. 아마도 저도 제 딸아이 같은 청춘의 나이였으면 다른 결론을 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못지않게 저도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지나쳐 오다 보니까 웬만하면 조용하게, 웬만하면 눈에 안 띄게, 어지간하면 그냥 참고 사는 게 그게 속 편하게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내 일만으로도 충분히 속 시끄러운 세상, 부모님 일까지 거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나 부모님의 이혼은 잔잔하게 많은 걸 흔들어 놓고 있었더라고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몇십 년을 참은 엄마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찾아갔어요. 저 어릴 때 엄마가 저한테 콩국수를 그렇게 자주 사주셨었거든요. 저는 너무 맛이 없는데 매일매일 사주시길래 당연히 엄마가 좋아하시는 건 줄 알고 모시고 콩국수 집에 갔습니다. 콩국수 2개를 시켜두고 젓가락 놓고 물 따라 놓고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콩국수 집 내부를 빙 둘러보시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역시 잘 모셔왔다, 좋아하시네 그렇게 생각했죠. 막 콩국수가 나오고 엄마가 콩국수를 한 입 먹더니 나는 이 콩국수가 그렇게 맛이 없더라. 아무리 맛있다고 유명한 걸 다 먹어봤어도 그냥 비려. 꼭 입안에서 피가 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비린 맛이 나. 5살에도 비렸고 20에도 40에도 지금도 계속 비리고 맛이 없어. 어? 엄마 콩국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맨날 나 콩국수 사줬었잖아. 맛있다고, 몸에 좋다고. 그거야 너랑 시장 갈 때 나갔었잖아. 그 시장에 그나마 자리 나고 빨리 되고 시원한 데가 그 콩국수 집이었어. 콩국수는 내가 아니라 돌아가신 너희 외할머니가 엄청 좋아했었어. 너희 외할머니는 말이지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먹고 그랬던 거지. 엄마는 싫어했어. 그래도 콩국수 가게 지나가면 너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그랬지. 가게 들어오면 괜히 그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너희 할머니도 그대로인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저희 엄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저 나이가 들면 죽는 거고 잠시 슬플 뿐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을 제 엄마는 평생을 안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가도 말이죠. 잠시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든 혼자 살고 싶을 땐 혼자 살아야 한다고 외할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셨다고요. 엄마가 결혼하고 내내 웃는 걸 못 봐서 외할머니께서 저 갖기 전에 저희 엄마께 말씀해 주셨대요. 못 참겠을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도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 못 버려지는 건 엄마 본인보다 가족이나 새끼가 더 불쌍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다가도 자기 자신이 가장 불쌍하면 그땐 다 버리고 도망가도 된다고 하셨대요. 네 외할머니가 그러더라고. 뭐든 숫써봐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다 던지고 도망가라고. 그게 제일 속 편하다고.
옛날에 외할머니 어릴 때 동네에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친 척 한다는 소문이 있었대. 미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안 괴롭히니까. 원래 동네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그 동네에 들어온 여자였는데 처음에 막 이사 왔을 땐 멀쩡했던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더래. 왜 사람이 정신을 놓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 그 사람이 그랬어. 점점 정신을 놓았어. 가족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친 여자같이 그 동네에 10년인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는데 이사 가기 전에 네 할머니한테 그랬대.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진짜 제정신이었던 거지. 무슨 사연인 건지 다 내던져버리고 왔던 거야. 미친 척하고 살아보니 인생 살만해서 어디가 되었든 행복 충만해져서 돌아간 거지. 그러니까 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주변 사람들 말이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미친 척 도망가라고. 그래서 난 이번에 제대로 도망칠 거야. 나 말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어. 그 말인즉슨 저희 엄마가 80이 다 되어서 본인이 제일 불쌍하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콩국수 먹다가 한참을 울었네요. 원래 제가 콩국수에 설탕파인데 그날은 참 짜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모님의 이혼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알고 나니 보이더라고요. 친정에 갔다가 집에 와서 결국엔 남편에게도 알려줬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실 거다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괜히 부끄러워서 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는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투였어요. 저만큼이나 남편도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을 자주 뵈어왔기에 잘 알고는 있었겠지만 저보다도 더 빨리 눈치챈 듯한 분위기였죠. 특히나 시부모님 사이가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많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래? 헤어져서 변하시다면 뭐 그런 결정도 나쁘지 않아. 요새는 젊은 부부들도 3개월 겨우 살고도 뭐 이혼들 하는데 난 그런 것도 나쁘게 생각 안 해. 결국에는 자기들 행복하자고 결혼한 거고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이혼하는 거잖아. 뭐 어때? 이혼 안 하는 게 국위선양하고 나라에 일조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암만 결혼해서 애 많이 낳아봐라. 살기 좋은 나라 되나. 요즘 같아서 단체나 국익 말고 개인,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옳다고 본다. 결국 그 하나하나 개인이 행복해져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암튼 나는 두 분 뜻 동의한다고. 예전에 당신이랑 처가에 인사 갔을 때도 두 분 사이 안 좋아 보였어. 당신은 아버님이 가부장적이고 어머님이 살가운 편이 아니라서라고 했었지만 가부장적이고 살갑지 않아도 행복하면 겉으로 표가 나. 정말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티가 나거든. 그런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서로가 굉장히 불편하신 듯한 표정이었어, 내내. 우리 부모님이랑 상견례 하실 때도 예의는 갖추셨지만 뭐랄까, 당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하신 느낌이랄까? 여하튼 내내 두 분 위태로워 보였어. 근데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우리 부모님 사이 안 좋아 보인다. 보기에 그래 보인다. 그런 말 안 했었잖아. 왜 이제 와서 자기만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단한 척 말하네? 저도 모르게 남편의 말에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나쁜 뜻으로 제 속을 뒤집으려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제가 괜히 찔렸는지 격하게 반응했어요. 당신, 장인 장모님 이야기 안 하잖아. 먼저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알아?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 많이 챙기고 전화도 장모님보다 우리 엄마랑 더 많이 하잖아. 나는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전화 통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제 전곡을 딱 찌르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는 저는 늘 부모님을 제 생각에서 제외시켰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두 분은 늘 무표정했고 대화도 한 번 나눈 적이 없었죠. 가족이라기보다는 꼭 단체의 일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틀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하는 팀원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가까워지고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엄마같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부모님을 뵙고 더더욱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싶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아직도 시어머니 수저 위에 반찬 올려주세요. 두 분이 늘 손 꼭 잡고 다니시고 서로 존대어를 쓰십니다.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니를 꼭 어린 소녀 대하듯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라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었거든요. 선물 사들고 잔뜩 꾸며 입고 갔는데 시부모님께서는 편하게 입고 절 맞아주셨죠. 그리고 제가 불편할까봐 내내 절 챙겨주시는 다정한 시아버님, 시아버님 못지않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친절한 시어머님. 처음엔 가식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오랫동안 만나 뵙고 보니 일상이었어요. 그런 모습들이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장면이 시어머님이 뭘 찾는 눈치면 시아버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다 해주시는 거였어요. 말도 안 하셨는데 눈치채고 바로 챙겨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마른 숨 한 번 쉬시면 물을 떠오시고 제가 초대받아서 왔을 때는 두 분이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 걸 본 적도 없음은 물론이고 주방에 아버지가 계신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한 번씩 본인의 특별 요리라고 저에게 간식도 해주시고 그래요. 남편 또한 집안일은 여자가, 바깥일은 남자가 그런 선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저녁밥은 거의 남편이 해주곤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조건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자란 남편은 나이 50이 넘은 저에게 아직도 연애 때처럼 다정합니다. 그런데 보고 배운 게 없으면 다정도 부담으로 오는 걸까요? 한 번씩 저는 남편의 그런 배려에 쑥스러워하면서 거절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남편이 막 뛰어가서 제 물을 떠오거나 전골 같은 걸 먹을 때 떠주면 내가 알아서 먹을게 하고 소리를 치거나 됐다고 손사래를 치기도 했었죠. 그런 게 반복되니까 다정이 병일 정도였던 남편도 조금씩 덜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자라오면서 저희 부모님에게서 보고 배운 모습들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다투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요. 여기까지는 이혼에 앞서서 감정적인 요소들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이혼해도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쌓인 60년의 세월 동안 관계를 반으로 나누면서 재산은 또 반으로 어떻게 나눌지가 자식 중 하나인 저 또한 궁금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 쪽은 대대로 재산이 풍족했고 살고 계신 집이나 대부분의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아버지가 집이 나앉을 정도로 도박을 하셨고 바람 폈던 분께 떼어준 돈도 있어서 예전만큼은 못하지만요. 그걸 저 외에 다른 형제들 또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엄마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시는 마당에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대로 나눠서 돌려주실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저 포함 형제들 모두가 두 분의 이혼을 말렸던 이유 중 제일 컸던 게 아버지 재산 없이 엄마가 혼자 나오셔서 살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으셨던 거였어요. 이혼하고 이모 댁에 가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이모도 이모부 먼저 보내시고 근근히 살고 계세요. 더군다나 이모네는 자식도 없어서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끝이 훤히 보였어요. 이혼하게 되면 엄마만 손해인 그런 끝이 말이에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돈까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도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시다는 거였지만 자식된 입장으로 뜯어 말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 성격에 소송을 걸어서까지 아버지와 이꼴 저꼴 다 보고 재산 분할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았고 그럴 시간도 없으셨어요.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시니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아쉬움은 뒤로하고 어차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니 참아라. 그게 형제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첫째 오빠가 계속 말렸어요. 막내인 저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맞이인 데다 장남이고 나중에 오빠가 책임질 일이 생길 게 뻔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집도 먼데 거의 매일을 오빠가 찾아와서 엄마를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었잖아. 그리고 우리 생각도 해야지. 엄마 돈 없이 노후에 괜찮겠어? 우리 삼형제가 돌아가면서 돈 대준다고 치자.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그리고 돈을 떠나서도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혼자 못 사셔. 혼자 되시고 얼마 안 지나서 금방 초상 치를걸? 엄마가 아버지한테 헤어지자고 이혼해서 따로 살자고 하는 순간 아버지한테 사형 선고하는 거나 다름없어. 마찬가지라고. 그럼 또 이혼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네 아버지랑 살라는 네 말은 나한테 사형 선고 아니겠니? 난 그렇게 빨리 죽고 싶지 않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남은 생 살 거야.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난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바뀌지도 않을 거야. 엄마의 마음은 확고했고 오빠는 아버지도 말려보고 다른 형제들을 들들 볶아보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어요. 엄마 말 들어주자고요. 이제라도 혼자 살고 싶으시다는데 그렇게 편들어 드리자고 말이죠. 그러자 큰오빠는 제가 막내라 책임감이 없어서 편하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야, 네가 막내라 그래. 너는 뭐 엄마 아버지랑 얼마나 살아봤냐? 난 그동안 세월 다 끼고 같이 오랫동안 살아와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내 말이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내 의견에 따르는 게 맞아. 나이 80에 이제 와서 자유, 행복 추구권? 뉴스 한번 들어봐라. 고독사에 늙어 죽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아무리 원수 같아도 부부끼리 붙어있는 게 제일 안전해.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정말 생각 없이 막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막내여도 나 지금 50이야, 오빠. 남들이 들으면 웃어. 엄마 의견 존중해주자. 엄마가 언제 우리한테 뭐 하겠다고 허락받은 적 있어? 없잖아. 어쩌면 우리한테 처음으로 손 내민 거야. 들어달라고. 우리가 이혼해라 마라 할 권리도 없어. 우리가 뭐라고 엄마한테 해라 마라 할 수 있겠어. 엄마 인생인데. 알아서 잘 해결하실 거야. 엄마 애 아니야. 엄마의 결심에도 자식들이라는 게 계속 찾아와서 돈 이야기만 하니 엄마도 듣다가 지치셨는지 통장 3개를 턱 내미셨습니다. 살림하고 저희들 키운다는 명목으로 편하게만 살지는 않았다고 돈 한 푼 안 쓰고 모조리 모으셨다고 말이죠. 정말이었어요. 놀라서 후다닥 언니 오빠와 제가 그 3개의 통장을 홀딱 집어서 펼쳐보니 어떤 날은 몇백 원을 입금하기도 할 만큼 엄마는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모조리 입금한 듯 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통장 3개의 총액은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부자셨어요. 죽을 때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돈들이었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돈 달라고 할까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네 셋을 키운 사람이야.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옆에서 너네 셋을 이렇게나 멀쩡하게 키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대책 하나 없겠니?
이깟 돈이 없어서 여태 이혼도 못하고 엉겨 살았는데 대비를 안 해놨겠냐 말이지. 니들도 참 나를 모른다. 내 새끼들인데 날 참으로 몰라. 처음으로 엄마가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저희가 여태 느끼기에는 엄마가 무조건 아버지 옆에 계셔야 하고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네요. 엄마의 통장을 확인하고 오빠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삼형제가 모여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저만 엄마의 그런 모습이 의외가 아니었나 봐요. 같이 모여서 술 핑계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집 근처 호프집에 모였습니다. 두 분 이혼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엄마는 둘째치고 아버지는 누가 어떻게 챙겨드리나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가 한 일화를 말해 오빠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일인데 요새 부모님 이혼을 논하다가 보니 갑작스레 어릴 적 일이 떠올랐다면서 말이죠. 나도 아버지가 외도한 거 모르고 있었어. 이제서야 엄마가 말해서 안 거지.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숨겼으니까 우리 앞에서 티를 안 냈잖아. 단 한 번도. 돌이켜보니까 나 어릴 때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집에 왔었어. 아빠를 찾았고 나보고 아들이냐고 반가워했었다. 아버지 친구인가 하고 넘겼었는데 그분이 집까지 찾아오고부터 엄마 얼굴이 안 좋았어. 원래도 아버지랑 사이 안 좋으셨으니 별로 낌새를 못 느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었던 건 기억해. 나도 고작 국민학생이었으니 그저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있잖아. 그때 엄마가 빌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따로 살자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빌었었어. 돈도 없고 나랑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못 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버지를 떼어놓는다는 건 대단한 결심인 것 같다. 아버지가 여러 번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하셨었는데 엄마가 매번 아빠를 붙잡았어. 그때는 지금처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둘째 태어났고 또 한참 지나서는 우리 막내 네가 나왔으니 말이야. 인생도 결국엔 타이밍이라고. 엄마도 예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지만 우릴 봐서 참다가 이제야 나를 잡으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래도 나도 찬성하려고. 두 분 이혼하시는 거. 우리 셋도 다 가정이 있고 각자 배우자가 있잖아. 물론 부모님이랑 다르게 사이도 좋고 문제도 없지만 부부 사이 우리가 뭘 알겠어. 우리 부모님이어도 다 알지는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알면 뭐하나. 마음만 아프지. 오빠는 그런 걸 알고 있었음 말을 해줬어야지. 하여튼 지만 알고 있고 엄마가 많이 힘들었겠네. 그 와중에 우린 반대를 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꼬. 아버지 진짜 왜 그랬을까. 너무했어 정말. 그래 이제 와서 뭘. 우린 그냥 말리지 말고 지켜나 보자. 두 분 결정에 후회 없도록. 이제라도 속 편히 사시면 좋은 거지. 가족끼리 다 협의도 되고 말 그대로 부모님이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는 순간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발동하더라고요. 어느 날 첫째 오빠가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뇌종양 악성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새언니 말로는 오빠가 눈이 어둑해지고 한 번씩 잘 못 듣기도 하고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나이도 있고 하니 별거 아닌 걸로 넘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오빠 병이 더 위중해서 부모님 이혼이 또 한 번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걸 신경 쓸 새가 없었죠. 큰오빠가 오늘 내일 했거든요. 한 차례 수술을 마치고 오빠가 깨어났는데 말도 잘 못하고 거동도 못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오빠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새언니와 큰오빠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생업을 돌봐야 하다 보니 저와 언니가 돌아가면서 오빠를 돌봐주었고 한 번씩 엄마도 오셨습니다.
멀쩡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듣고 하니 엄마께서 많이 우셨어요. 괜히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고집 피워서 오빠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자신을 탓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첫째가 계속 반대했었잖아. 이혼하지 말라고. 어쩌면 좋냐. 아직 큰애네 애들 시집장가도 못 갔는데. 고작 60밖에 안 먹었는데.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답답할꼬. 어쩜 좋아. 뭐가 엄마 탓이야. 오빠가 검진 잘 받고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새언니가 일찍 발견 못했으면 수술도 못하고 오빠 먼저 보낼 뻔했어. 좋게 생각해. 엄마 탓하지 말고. 오빠 나이가 건강관리 잘해야 하는 시기잖아. 엄마도 이 나이 때 지나와 봐서 잘 알지? 그저 지나쳐 가는 거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니까 괜히 엄마 탓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이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 강해. 아마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저와 언니가 돌아가면서 오빠를 돌봐도 엄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빠를 보러 오셨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60 먹은 오빠를 6살 어린 자식처럼 어루만지고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무뚝뚝하던 아버지마저도 불편한 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와서 내내 첫째 오빠를 살피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이를 먹어도 60 먹은 늙은 자식도 부모님께는 그저 어린 자식이구나,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자식이구나 싶더라고요. 새언니랑 바통 터치하고 막 오빠의 병실에서 나오는데 작은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병원 밖에서 부모님이 말다툼하시는 게 들려왔어요. 그러게 다 늙어서 뭐 그리 대단하게 살아보겠다고 애들 앞에서 재신머리 없이 이혼이나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 저런 화가 생긴 거야. 당신이 재수없게 초치니까 저런 별일이 다 생기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당신은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당신이 뭐만 하려고 하면 집안에 재수없는 일만 생겨. 알아? 이참에 괜히 내 핑계 대지 마요. 애들도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첫째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나 이번에 결심한 대로 꼭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아예 법적으로도 싹 끊어버리고 싶어. 지금도 봐. 또 내 탓하는 거 보라고. 지겨워 정말. 늘 그런 식이었어. 잘 되면 당신 덕, 잘못되면 재수없는 내 탓. 탓. 다 내 탓. 그렇게 내가 재수가 없었으면 당신부터 잘못됐었겠지. 내 귀한 아들이 잘못될 게 아니라 당신 먼저 죽어버렸겠지. 안 그래? 어딜 또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냥. 저는 싸우시는 부모님께 달려가서는 그만하시라고 말렸죠. 그래도 아버지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그 길로 혼자서 집에 먼저 가셨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오빠가 아프고부터는 더욱 잠에 못 드신다더라고요. 자식이 아픈데 어떤 부모가 눈붙이고 자겠느냐면서 말이죠. 엄마 그럼 내일은 큰오빠 일, 또 언제는 언니 일, 또 언젠가는 내 문제로 계속 시간 쓸 거야? 엄마 인생 살고 싶다면서. 다 버리고 도망도 가고 싶다면서. 아버지는 단번에 버릴 수 있으면서 왜 또 이렇게 묶여 있어. 그냥 다 모르는 척해. 여기저기 다 신경 쓰고 살면 그거 사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엄마 여태 그렇게 살아놓고 몰라?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에 죄책감만 안고 있으면 뭐? 오빠가 건강해져?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닌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오빠 쓰러지기 전날에 우리 다 같이 이야기했어. 엄마 놓아주자고. 엄마가 좀 편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나 오빠가 건강해지는 걸 보고 싶으면 엄마 마음부터 건강해져. 그럼 돼. 그리고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우리가 신경 쓸게. 그날 엄마는 오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머물렀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도망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큰오빠가 엄마께 핸드폰을 해드렸었는데 원래도 안 들고 다니셨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다가 깨어난 큰오빠가 어물어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갔다고 쉬러 갔으니까 찾지 말라고요. 밤새 오빠 곁에 있다가 오빠에게 말해두고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가겠다고 약속했던 이모 댁에도 엄마는 오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숨었구나 사라졌구나 싶었고 더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오빠에게 엄마가 갔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쯤 지나서인가 말도 제대로 못하던 오빠가 바로 옆에서 가습기를 닦고 있던 제 팔을 툭툭 치는 겁니다. 똑바른 말투로 막내야, 엄마 오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해.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해. 알겠지? 내가 계속 생각이 난다. 처음에 엄마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했던 거 눈만 감으면 생각이 나. 내가 엄마를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어쩌면 눈 감고 모르는 척했던 것 같아. 우리가 호프집에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 바람 피운 거 내가 안다고 했잖아. 그때는 몰랐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사실 알고 있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참고 다 감수하고 산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다 모른 척했어. 나 때문에. 나 속 편하려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쓰러지고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엄마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윽박지른 것 같아. 후회가 되네. 내가 직접 이혼 찬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막내야, 엄마 오시면 꼭 말해줘. 내가 꼭 이혼하시라고 했다고. 인생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지. 늦었더라도. 오빠가 처음에 엄마의 이혼 선언을 반대하며 엄마께 모진 말을 했던 게 마음에 많이 걸렸었던 걸까요? 오빠는 그 말을 제게 남기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오빠의 곁에는 엄마가 어떻게 알고 와 계셨죠. 잘 버티고 계셨던 엄마는 결국 쓰러지셨고 온 집안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 쓰러지시고 새언니도 쓰러지고 울음바다였죠. 아무리 나이를 100년 1000년 먹을지언정 가족의 죽음은 의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빠를 보내주고 가족들 다 같이 애도하고 나니 다시금 부모님의 이혼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때쯤 되니 잠시간 잊힌 일이었기에 이제 와서 뭘 또 이런 반응들이었죠. 저 또한 그랬고요. 죽음 앞에는 뭐든 작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들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엄마랑 조용히 잘 정리할 거다. 네 엄마 평생 소원이라는데 이까짓 건 못하겠냐. 평생의 반이 넘게 지났는데 들어주는 게 맞지. 우리 장남이 부탁한 것도 있고. 오빠가 죽기 이전에는 결사반대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싶었는데 오빠가 죽기 전에 온 가족들에게 다 말을 돌렸더라고요. 엄마 소원 들어주자고, 이번에는 꼭 들어주자고요. 오빠가 죽기 이틀 전에 병실에 들어온 아버지께 조용히 말했답니다. 엄마와 이혼 꼭 해주시고 곱게 이혼해 주시라고. 이제 더는 속 썩이지 마시고 속 편하게 해주시라고 말이죠. 엄마와 아버지는 아버지 생신 이틀 후에 이혼하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 가장 신나고 기쁜 날 제일 기분 나쁘게 한번 해주고 싶었어. 그놈의 맨날 오는 생일 하루 망치면 좀 어떠냐.
난 평생을 네 아버지 때문에 기분 잡쳤었는데 네 아버지 슬퍼하는 꼴 보는 게 내 목표 달성이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 생신상을 마지막이라면서 아주 거하게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모였죠.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지 생신, 엄마가 챙겨드리는 아버지 생신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은 말입니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아버지께 생신 축하 인사를 드렸어요. 온 가족이 죽은 오빠를 이야기하면서 회포를 풀고 있었고 하나둘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고 있었죠. 하나씩 선물을 열어보고 요새 사는 이야기도 조금씩 더 나누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정도 흥에 취해 있던 가운데 마지막으로 엄마가 아버지께 선물을 건네셨어요. 아마도 생애 최고의 선물일 거라고 말이죠. 그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고 아버지가 아직도 서명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엄마가 아버지 생신에서까지 이혼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 형제들 외에도 저희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모여 있었던 터라 모든 식구들이 엄마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선물을 받고 한참을 뚫어지게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작성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찍으셨죠. 엄마도 아버지가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막상 다 해주시니까 조금은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장까지 찍은 아버지께서 엄마를 바라보시더니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어. 아이, 지난 세월이 흐르면 다 잊힐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나이 들면 무뎌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 생각만 하고 살았어. 아이, 그러니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큰 상처 줬어. 내가 잘못을 한 게 당신한테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난 내 잘못을 제대로 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장남이 그렇게 되었나 싶다. 우리 장남이 죽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아버지,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라는데 그거 좀 들어줍시다. 엄마 좀 편하게 해줍시다. 하는 거야, 사정을. 지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놈이 말이지.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자식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한참 잘못 살았던 거야. 내가 벌레만도 못하게 살아왔던 거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당신한테 사죄할게. 이혼도 해주고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리다. 죽은 오빠의 부탁에 엄마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아버지였습니다. 내내 아버지를 원망하고 엄마를 안쓰러워했는데 그 순간만은 아버지가 안타까웠어요. 저희도 오빠가 간 것이 많이 침통하고 슬펐지만 그래도 금방 씻어내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색은 안 하셔도 오빠의 말이 내내 가슴 아프셨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챙겨드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생신날은 그렇게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신 이틀 뒤 다른 가족들도 모르게 부모님은 법원에 가셔서 이혼을 하셨어요. 재산 문제라던가 법정 다툼 그런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돌아온 엄마의 얼굴은 참 밝았고 아버지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무언가 홀가분한 느낌이 가득해 보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사시니 조금은 작은 집으로 옮길 준비를 하시고 엄마는 이모댁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실 생각에 잔뜩 들떠 계셨습니다. 한동안은 두 분의 관계 정리에 저와 언니도 바빴어요. 두 분이 각자 정리를 하시기에는 같이 살아오신 세월이 엄청나게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리를 하시면서 두 분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두 분 정리하시는 거 도와드리는데 사진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어릴 적 제 사진을 비롯해서 오빠 사진, 언니 사진, 엄마랑만 찍은 사진, 아버지와 찍은 사진, 다 같이 찍은 사진 등등이요. 사진은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엄마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하나만을 챙겨가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고 이미 눈에 담아놓은 게 많아서 괜찮다고요. 지금은 두 분이 떨어져서 계신 지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 하나 없고 걱정되는 것 하나 없어요. 간간히 이모 댁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행복한 모습이나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신다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자식인 저로서는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혼이 큰 죄도 아니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이혼을 하는 데에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의 선택을 저는 여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 50이지만 더 나이가 들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니까요. 여러분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신다면 나이든 상황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제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행복을 찾아가는 데는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와닿는 이야기였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